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법령집은 그 관계법령집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나누어 드린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있잖아요. 요것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정부조직법이 바뀐 그 관계로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돼서 모두 전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관계 경찰 법령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개정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오표를 만들어서 제 사이트에 수시로 올려주고 종합해서 올려주니까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시로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강의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법령 관련된 곳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에다가는 모두 다 법령 조문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법조문을 해석을 하고 그 기출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첨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그게 훨씬 낫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틀 동안 내용이 이 관계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2회 내용이, 그 2회 내용이 뭐냐면은 이 관계법령에서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거는 조문을 100%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채용이라 그러면은 6,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법 3조문에서 경찰 간부라 그러면 10개 이상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조문이라 요거는 100%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관련된 것은 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3페이지를 보세요. 국회법이 나와 있는데 이 국회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보시면은 그 국회법과 관련된 지역관할과 관련해 나와 있는데, 국회법은 지금까지 이 조문 외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국회법 관련 지역관할에서 1번을 보시면 1번은 144조 사망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입을 해 두세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어차피 법령은 객관식을 풀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에 체크를 해 두시고 기출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훈련을 하시면 더 명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1번을 보시면 144조 사망 내용이에요. 그러면 144조 사망을 보시면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그랬어요. 이때 경위를 밑줄 그어 보세요. 요게 바로 의원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의원경찰 경위는. 그래서 의원경찰과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의원경찰은 회의장 건물 안에 동글뱅이, 그 다음에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 여기에 핵심은 의용경찰은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필요로 해서 국가경찰 공무원을 요청을 하면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한다라는 게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보시면은 하자가 없죠. 예, 국가경찰 공무원을 얘기했으니까. 2번 지문은 150조 내용입니다. 그 위에 150조 내용. 그럼 150조 내용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입니다. 현행범에 동글뱅이 치시기 바랍니다. 현행범이 있을 때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 공무원은 의용경찰이나 국가경찰 공무원이, 여러분들 여기에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딱 특정을 지은 것은 제주자치경찰은 안 된다는 거죠.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특정을 지었잖아요. 제주자치경찰은 국회에서 요청을 해도
여기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거기 보면 경위 또는 국가경찰 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자, 체포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만 의원은 차별을 두고 있죠. 단서 조항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요거 다시 정리. 현행범이 있어요. 현행범이 있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현행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현행범이 있으면은 일반 현행범은 일단 체포 후 이렇게 나오지. 체포 후. 그런데 단서를 봐보세요. 단서는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의장의 지시 여부에 따라서 체포 여부가 나누어진 거죠. 틀리잖아. 체포 후 의장의 여기는 지시를 받는다. 누가 더 특혜를 받는 것 같아? 누가? 국회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150조는 옆에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2번은 문제를 보시면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자, 국회의원을 명시해 놨네.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체포할 수 없다. 느낌이 딱 오죠? 느낌 와요, 안 와요? 느낌 오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객관식을 푸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거기 144조 2항의 내용입니다. 144조 2항 내용. 44조 2항을 한번 볼까요?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자, 거기 이제 밑줄 그으세요.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 여기까지 네모 박스를 치세요.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의장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봐보세요. 그대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150조 내용입니다. 150조. 국회 안에서 현행범이 있을 때 국가경찰 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보고해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없었죠? 체포 후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장의 위에서 말한 대로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요것만 있었지 보고 후 말 자체가 안 되죠. 자, 국회의장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보고 후 요게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체포 후 의장의 지시 요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요런 게 이제 요건 요 이상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만 되면은 말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회 경호, 다시 말해서 의원 경찰을 둘 수 있답니까? 반드시 둬야 됩니까? 봐, 또 틀려버리잖아. 의원 경찰은 둘 수 있습니까? 반드시 둬야 됩니까? 빨리 봐봐, 체크해봐. 나를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둔다야, 둔다.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법원조직법입니다.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은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1번부터 봐봅시다. 이렇게 문제를 체크하면서 조문 해석하는 게 훨씬 낫죠? 예. 예. 자, 1번 봐봅시다. 1번은 사물 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하는 사무 내용. 요거는 법 조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물 관할 그럼 옆에다 아예 써놔. 경찰이 할 수 있는 것만 사물 관할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경찰이 할 수 있는 사물 관할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실력자들이니까
경직법, 2조 경찰법, 3조에 규정돼 있어요. 나중에 하죠. 한번 해볼까? 1, 2, 3, 4, 5, 6, 7. 자, 시작. 1, 국, 2, 범, 3, 경, 4, 치, 5, 교, 6, 외, 7, 구. 끝났어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범죄 예방, 진화, 경비, 치안정보 수집자, 교통의 이해 방지, 외국 국제협력,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다 할 겁니다. 나중에. 예, 다 할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대한민국 경찰이라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돼. 이게 직무 범위거든. 이게 결국은 사물 관할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이꼬르 경찰의 직무 범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은 거기 그 국회법 2번은 국회법 아까 144조 사망 내용이니까 다시 안 해도 되죠.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2번 빡 읽어봐 봐봐. 눈에 들어오죠? 옆에다 써놔. 144조 사망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봐봐봐. 딱 보면은 눈에 쫙 들어올 거예요. 감으로. 뭐가 틀렸나요? 그렇지. 경찰위원회 동의를 뭘로 바꿔야 돼? 국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몇 조였어요 아까? 144조 2항이었습니다. 4번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4번은 거기 위에 60조 2항 내용입니다. 그 위에 60조 2항 내용. 법원에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서 법정 내의 질서. 자, 법원에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재판장의 지휘 밑줄.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이게 핵심입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이나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1항 요구에 따라서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똥을뱅이 쳐. 아까 국회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국회는 의원 경찰이죠. 그런데 법정은 무슨 경찰일까요? 법정 경찰이에요. 법원은. 그래서 법원조직법에서 법원 내부 질서를 지키는 것은 법정 경찰입니다. 법정 경찰 옆에다 법원조직법에다가 법정의 질서 유지는 법정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경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면은 경찰 파견을 요청하는데 이때 경찰이 파견되면은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내외 똥을뱅이 쳐야 돼. 아까 국회법에서는 안에서는 의원경찰, 밖에서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있잖아. 법원에는 내외의 질서 유지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는 60조 2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60조 1항 한번 봐보세요. 이제 1항은 설명해야 돼. 60조 1항.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밑줄. 시험 문제에서는 개정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 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개정 전후 상관없이 관할서장에게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누가 요청하죠? 재판장이죠. 국회에서는 누가 요청하죠?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는 좀 다르죠? 다르죠?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2번을 보시면은 경찰 관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2번은 법조문은 아닙니다. 인적 관할이란 협의의 경찰권 밑줄 부와. 이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협의의 경찰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경찰권 또는 광의의 경찰권 해도 괜찮습니다.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의미한다. 인적 관할. 광해. 그러니까 이제 협의에다가 플러스 수사권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인적 관할은. 자, 2번 우리나라에서는 대륙법계 밑줄 그어봐.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 사물 관할로 인정됐다. 그런데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로 가야 되겠죠. 영미법계. 영미법계는 1945년부터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45년 이전까지는 대륙법계였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 위에 60조 조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했으니까 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좋아요. 아직까지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깔끔하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자, 4번은 거기 4번은 앞에 국계법 150조 내용입니다. 앞에 국계법 150조 내용 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가 틀렸어요?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 국가경찰 공무원은 반드시 사전에 의장의 지시를 받아 체포해야 된다. 이게 뭐 때문에 틀렸어요? 요 설명 못 하고 있잖아. 그죠? 그 국회법 150조의 법적 근거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요거가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 현장으로 갑니다. 이 경찰 현장은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시나요? 경찰 현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경찰 윤리 현장이 있고 외우는 방법이 여기 뭐가 하나 있고 여기에 경찰 헌장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는 세경찰 신조죠. 여기는 뭐예요? 서비스 현장이죠. 외우는 방법 연도 외울 것도 없어요. 경찰 윤리 현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 현장이 나중에 그 사이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다면 뭐 느낌상 세경찰 신조하고 서비스 현장 요렇게 또 옆에다 써놓으세요. 순서도 역사적 순서. 경찰 현장에 규정되어 있는 게 1번, 2번을 보시면은 그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경찰. 아, 이게 경찰 현장에 규정되어 있구나. 이 내용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경찰 윤리 현장입니까? 경찰 현장입니까? 경찰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은 나와 있는데 강력한 경찰은 마동석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강렬한 대신에 뭐 넣어주시면 좋아요? 친절, 의로운, 공정한, 뭐 넣으면 좋아? 근면한, 깨끗한 이렇게 넣어주면 되지. 2번 경찰 현장에 관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데 그 위에 내용을 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4번은 무슨 경찰이에요?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 깨끗한 게 아니라 의로운 경찰, 의로운 경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 현장, 가장 마지막에 나온 서비스 현장이 있죠. 이 서비스 현장도 그 6가지가 있어요.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서비스 하겠습니다. 뭐 수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게 서비스 현장이잖아. 서비스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문제 봐봐봐. 1998년에 제정한 서비스 현장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위에 내용 1부터 6번까지 한 번 정도만 읽으면 되는 건데 봐보세요. 잘못된 업무 처리는 즉시 확인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즉시 확인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위에 있나 없나 봐봐. 방가로 6에 있지? 아,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에 있죠?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 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에 경찰원장에 무슨 경찰이에요? 근면한 경찰을 말하고 있죠. 요거는 법조문 체크하지 않으면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다음 4번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번에 있죠. 자, 오른쪽에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법률은 이제 조금 개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2018년 2월 1일 시행 내용들은 여기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요거 수시로 제 카페나 학원 사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시로 올라가면 이 관계 법령 관련해서 수시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꼭 체크하세요. 요거는 지금 반영해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승진은 1월 달에 시험이 있죠. 2018년. 그다음에 채용은 평균적으로 3월 달에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반영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않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몇 문제가 나와요? 3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1번을 보시면 부패 방지 등 법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2조 4호 감옥에 있어요. 다시 앞으로 보세요. 2조 4호 감옥. 이거 보는 법 알죠? 2조 4호 사자에 감옥에 있어요. 감옥. 감옥 봐볼까? 자, 부패행위란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강목은 몇 목이 있어요 지금? 가나 다목까지 있죠. 가목, 나목, 다목을 강목이라 그럽니다. 강목이 아니고 강목. 강목으로 맞으면 되게 아파요. 강목, 가목, 나목, 다목. 그래서 1번 문제는 2조 4호 감옥에 있어요. 2조 4호 감옥.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런 걸 무슨 행위라? 무슨 행위라 한다? 부패 행위라 그런다 이 말. 부패 행위. 그래서 만나봅시다.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된다. 맞아 틀려? 맞지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죠? 이게 부패 행위. 그 다음에 2번은 56조 내용입니다. 56조. 그 56조를 보시면은 제목이 어떻게 돼요? 공직자의 부패 행위 신고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핵심은 봐보세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자, 자르세요.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동글뱅이 쳐야 할 게 있어. 뭐 지체 없이 뭐 이제 대개 경우 뭐 7일 이내, 10일 이내 이렇게 해서 OX가 나오겠죠.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그 다음에 뭐 해라고 그랬어? 이때 위원회는 어디를 말하죠? 수사기관은 알겠죠? 감사원은 알겠죠? 또는 위원회는 어디를 말해? 국민위에 권익위원회. 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핵심이 있어. 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의무사항입니다.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신고할 수 있다. X. 이런 사실을 알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 어디에다가 신고해야 돼? 자, 이 시험 문제가 응용될 수 있어요. 신고를 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 나올 수 있잖아. 수사기관,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요 세 가지 딱딱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핵심 두 가지, 세 가지죠. 지체 없이 어디에다가 의무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문제를 보면은 공직자는 알게 되었거나 강요를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정확하죠? 56조 내용 정확하게 감 들어왔어요. 3번은 57조 내용입니다. 57조 봐보세요. 문제 옆에다가 조문을 써놔. 엄청나게 도움될 거예요. 문제 옆에다가 조문을 써놓으라고. 그럼 조문을 체크하면 되니까. 자, 57조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번 봐봐봐.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요거는 나쁜 짓이죠. 그죠? 허위. 이 법의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받을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그 조문에다가 받을 수, 보호를 받지 못한다에 밑줄 긋고 받는다 X. 자, 그 다음에 4번 58조 내용입니다.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를 기재한 자, 그 다음에 밑줄 기명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하면 안 돼. 이름 써야 돼. 기명 밑줄 무기명 X. 분명히 시험 문제 오답으로 나올 겁니다. 기명 무기명 X. 무기명 X 기명 문서로 해야 되고, 기명 플러스 문서예요? 기명 구두예요? 기명 문서 구두 X. 이게 무기명 X 구두 X. 틀림없이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신고 대상과 부패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아, 증거 제시하지 않고 그러면 거짓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죠? 허위 신고나 거짓 신고를 예방하는 거죠. 기명, 그것도 문서, 증거까지 같이 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돼. 기명, 문서, 증거 제시. 그러면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봅시다. 자, 4번은 맞는 말인데, 4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 2번에 3번을 봐보세요. 2번, 3번 여러분들이 딱 풀어봐봐. 눈에 확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세 가지 체크 넣었잖아요. 기명, 따라해봐. 기명, 문서, 증거 제시. 2번. 1번은 56조 내용입니다. 위에 2번 내용 그대로니까 중복됐죠. 그 다음에 2번은 1번에 3번 57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딱 이제 반대로 또 넣었잖아요. 3번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거니까 58조 내용입니다. 58조. 그 58조 내용이 어떤가 설명했죠? 4번 55조. 55조 봐보세요. 자, 55조 내용은 보시면은 부패행위의 신고입니다.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 그 다음에 3번 봐보세요. 자, 조문 다 체크하세요. 3번에 1번은 2조 4호 감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감옥 설명했죠? 2번 7조하고 7조 2 앞에 봐보세요.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청렴 의무와 비밀 이용 금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별도로 규정을 7조와 7조 2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조 4호
남옥에 있습니다. 2조 4호 남옥.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 관리, 처분 요거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4번 3조 2항 내용입니다. 그 3조 2항 한번 봐볼까요? 공공기관의 책무죠.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개선 시정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즉시 개선 시행해야 된다. 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아마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관련돼서는 요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하자는 앞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요것도 출제가 잘 되죠. 요것도 출제가 잘 되죠. 여러분들 걸어 다닐 때 저 카메라 저 앞에 브라운관을 좀 저 PD 스트레스 받네. 예? 머리가 가린다고 좀 스트레스 주네. 자, 그 다음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한번 봐보세요. 요것들은 시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보시면은 두 문제가 있는데 이 두 문제와 연관돼서 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도 좀 뭐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요대로 여러분들은 하시면 돼요. 문제를 봐보세요. 13페이지에 경찰청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은 4조 1항에 있습니다. 4조 1항. 4조 1항 봐볼까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쭉 나오죠.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밑줄 그어보세요. 이제 요것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행동강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니까 요거는 누구의 이제 앞으로 계속 행동강령 책임관이에요.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을 구별을 해야 돼요. 처음에 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해치는 이런 지시를 하면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죠. 그런데 2항 한번 봐봐요. 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했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상담을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요거는 핵심은 요거예요.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냐면은 처음에 잘못된 지시를 하면은 행동강령 책임감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면 요거는 의무사항으로 가버려요. 하여야 한다. 요거 구별해라는 얘기예요. 요거 핵심은 요거예요. 1항과 2항은 거기 한번 봐보세요. 중요합니다. 1항은 상담할 수 있다. 2항은 즉시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세요. 문제.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자, 요거는 반복된 거예요. 그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행동강령 책임관 맞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상담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여야 한다. 틀림없이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5조 1항 내용입니다. 5조 1항. 5조 1항이 뭔가 한번 봐봅시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입니다.
자,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금 각호가 뭐냐면 1호, 2호, 3호가 있죠. 4호, 5호. 그러니까 좀 불편한 관계들이죠. 불편한 관계들.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사촌 동생이 앞에 딱 있다든가, 아주 가까운 가족이 있다든가,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리고 제목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지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각호는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5호까지 5개가 있는데, 이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직근 상급자 동글뱅이 치죠. 직근 상급자, 소속 기관장 X, 직근 상급자의 동글뱅이 치시고 소속 기관장 X.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된다.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이 직근 상급자하고 달라졌네. 분명히 여기 지금 다르게 출제가 될 거예요. 다만 소속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은 그냥 판단에 정하는 그 다음에 밑줄 그어. 단순 민원 업무의 경우 거기도 밑줄 그으세요. 직무 회피의 예외 사유입니다. 이게 단순 민원 업무. 이런 경우에는 여기 1, 2, 3, 4, 5에 관련된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공무원과 이 공무원이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과 지금 1, 2, 3, 4, 5 여기 관계된 사람과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자신의 직계존속, 아버지가 여기 있다. 공무원과 얼마나 불편해요. 직무 회피죠. 회피를 어떻게 해야 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 볼 때 이 아버지와 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단순 민원 업무라면은 회피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1, 2, 3, 4, 5의 핵심은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속 기관장하고 위에 있는 직근 상급자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1, 2, 3호가 핵심이 뭐냐면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금전적 이해와 그 다음에 밑줄 그어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요거 분명히 간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서 오답으로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간접적 관련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임용이나 파견 복귀 등이 있는 때로부터 요 2년 이내도 오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민간단체나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무 관련자예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 주로 1년, 3년으로 해서 오답이 많이 나옵니다. 1년, 3년 X. 그 다음에 4호를 보시면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돼요. 카톡을 거의 자주 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카톡 자주 해서 지속적인 만남, 연락 등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소속 기관장 동글뱅이 치세요. 소속 기관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 관리인. 요럴 때는 요거 지금 1, 2, 3, 4 다 나와 있다. 요럴 때는 직무 회피를 하는데, 회피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라고? 직근 상급자나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요런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다시 2번으로 가보세요. 문제 2번.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은
자,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요거는 사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사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읽을 때에 딱 법조문이 머리에 이렇게 뜨는 경우와 안 뜨는 경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서, 자, 그 다음에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된다. 맞죠? 다만, 요거 때문에 틀렸다. 다만 행동강령 책임관이 아니라 뭐라고 나왔어? 소속 기관장으로 나와야 되죠. 행동강령 책임관을 소속 기관장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은 8조 1항 내용입니다. 3번 8조 1항. 8조 1항이 뭘까요? 8조 1항 뭘까요?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 소속 기관장 동글뱅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딱 역슬래시 소속 기관장에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한다.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죠. 둘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이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면은 3번은 그대로 소속기관장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 맞는 얘기에 4번 보세요. 구조 2항 내용이에요. 구조 2항. 구조는 1항부터 한번 볼까요? 인사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요즘에 지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험이 잘 나와요. 상당히 강력한 시험 문제들이에요.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단순한 얘기네요. 2항 볼까요?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청탁 등의 금지네요. 그러면 4번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17번 문제를 풀고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검토해 드릴게요. 1번 봐보세요. 1번은 6조 내용이에요. 6조가 뭐가 있을까요? 봐보세요. 6조 내용이에요. 특혜 배제죠. 상당히 질문 많이 나왔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6조 내용이네. 2번은 8조 1항 내용이에요. 조문 꼭 좀 적어 놓으세요. 8조 1항 내용. 8조 1항은 뭘까요?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소속기관장에 보고하거나, 한번 했던 내용이죠.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처리한 후. 그 다음에 구조 1항 내용 했고, 4번 17조 본문 4호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17조 봐보세요. 17조 본문 내용은 경조사의 통지 제한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조문이에요.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오늘 보니까 경조사와 관련해서 5만 원으로 축소가 돼서 10만 원에서 오늘 지금 개정됐어요. 개정.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래서 35인데 355로 바뀌었어. 뭐가 복잡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정리해 가지고 다시 만약에 시험에 영향을 받는다라면은 올려드리거나 요 강의 도중에도 혹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계속 강의를 8번이나 하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10월 5로 또 바꿨더라고. 그럼 또 요거를 또 오늘 바꿔야 되나 말해야 되나 또 뉴스 보면서 고민을 했죠. 이 내용을 내가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리해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예외가 있네요. 그 예외가 4가지가 있어요.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가능합니다. 경조사. 나 결혼합니다. 예, 누가 자녀 결혼하고 할 겁니다. 여기 알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구가 뭐 사망했다든가 이런 거 경조사니까. 2번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요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3호는 신문 방송이나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는 알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이런 데 알려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은 4번 봐보세요. 경찰관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그랬는데 예외 상황이에요, 원칙이에요? 예외에 들어가잖아요. 예외. 요것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17조. 예외 사유에 해당되니까 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문제에서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4조 5조 중요한 것 했고 6조도 했고 그 다음에 8조 1항도 했고 출제가 잘 된 것들이에요. 9조 했고 9조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이제 경조사에 뭐 35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이거 뭐 아직은 요건 손을 안 댔으니까 일단은 35로 알고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나 상황에 따라 볼 거니까. 그 다음에 별표 2에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치안총감은 우리나라는 뭐 치안총감 한 사람뿐이 없잖아요. 40만 원 최상한가가 40만 원. 40만 원을 넘어가면은 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치안정감하고 총경 그 사이 계급은 30만 원이 상한선이에요. 경정 이하는 얼마예요? 20만 원.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5조 2항을 보세요. 2항. 요것도 출제가 잘 됩니다. 공무원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딱 네모 박스 하세요. 누구에게 신고해야 돼?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입니다. 이 2개 다 조심해야 돼. 직근 상급자 X, 행동강령 책임관 X 둘 다 조심해야 돼.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입니다. 구두 안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강의 후 안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들이야. 소속 기관장 아마 오답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다 설명 넣었어요.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하는 곳이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은 요 절차 밟을 필요 없어.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외부 강의를 할 때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외부 강의가 있으면 반드시 요거 당합니다. 이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이거? 저거 지금 공부하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해야 될 대목이에요. 요 반드시는 뭘 설명 못하고 있죠? 국가나 지방 자치 중요하니까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일 때는 요런 절차 밟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꼭 정리해야 돼요. 사망도 중요해요. 외부 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 보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면 보고하기 곤란할 때는 며칠 이내, 강의 후 며칠 이내, 강의 후 2일 이내입니다. 2일의 동글뱅이. 2일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돼. 그 다음에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몇 회를 초과할 수 없다.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이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횟수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5항 봐보세요. 월 3회 이상 횟수 제한을 뒀잖아요. 그런데 횟수 상한을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할 때에는 요때는 조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가지고는 안 돼. 소속 기관장에게 뭘 받아야 돼? 승인, 종합 결론 내리겠습니다. 문제를 엄청나게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질문. 외부 강의는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는 몇 회 이상 월 넘어갈 수 없어요. 3회 이상.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 소속 기관장에게 뭘 받아야 돼? 승인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를 꼭 해야 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 안 해도 될 부분이지. 그때가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강의를 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들이니까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16조. 금전적 차용. 요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 또는 경찰 유관단체원으로서 민법 777조에 따르는 777조는 뭐 친족은 사촌 이내, 인척은 팔촌 이내 배우자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 777조는 다른 친족이 아닌 자에게 그러니까 사촌 이내, 팔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되며 근데 여기에는 빌려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요거는 이자가 있다 없다는 있어요 없어요?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무상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거래 관행과 비교해 현재의 낮은 경우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경우이거나 이것도 의심을 살만하죠.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정상적인 이자를 주고 빌리는 건 뭐 상관없지. 요거까지 못하게 하면 뒤지란 얘기지. 맞아. 요거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커넥션이 그러니까 조금 비리 부정부패 요 고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지. 의심받을 일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요? 저 무상으로 받았는데요. 또 뭐 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안 되죠. 요거는. 그죠? 자, 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정리만 되면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도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